8개 체급에서 12개 세계 타이틀을 거머쥔 필리핀의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 필리핀 무대를 정리하고 이제 막 미국으로 넘어온 그의 앞에 도저히 끝을 알 수 없는 진짜 배기 싸움꾼이 나타났으니 바로 공포의 남자라고 불리우는 내체급 챔피언 에릭 모랄레스입니다. 무쇠 같은 하드 펀치로 맞는 순간 재워버리는 그는 멕시코 복서들을 때려잡던 파키아오를 혼쭐내기 위해 나라를 대표해서 나섰는데요. 훗날 파키아오의 커리어를 생각하면 팩맨의 압승이 예상됐으나 두 선수는 역대급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내며 무려 3차전까지 치르게 되는데, 오늘은 복싱 역사상 최고의 트릴로지로 평가받는 매니 파키아오와 에릭 모랄레스의 대결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넘어서 시청해주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 와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의 차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필리핀 활동을 마감하고 미국으로 진출한 파키아오는 등장과 동시에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당시 그는 50kg을 겨우 넘는 깡마른 체구였으나 점수 위주의 아웃파이팅이 아닌 정면으로 들어가서 후드러 패버리는 화끈한 복싱을 구사했고, 아담한 동양인이 거구들을 때려눕히는 모습은 서양인들의 입장에선 이소룡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무대에 안착한 파키아오는 안토니오 바레라를 침몰시키고 더링 패더급 챔피언에 오르는데요. 바레라는 나심 하메드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긴 멕시코의 국민 복서로, 그런 그가 고개를 숙인 채로 맞았다는 것은 멕시코의 자존심이 추락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대사건이 일어나자 또 다른 멕시칸 복서 후안 마르케지가 출격했으나 파키아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승부에 그쳤지만 1라운드에서만 3번의 다운을 헌납했고, 판정 결과 역시 변파 논란에 휩싸인 것이죠. 물론 후반으로 갈수록 마르케즈가 앞선 것은 사실이지만 무승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특히 카운터의 달인 마르케즈가 스피드에 눌려 위축되는 모습은 너무나도 생소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파키아오라는 새로운 스타가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던 이때 멕시코의 무너진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 마지막 카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메이저기구 새치급 챔피언에 빛나는 에릭 모랄레스. 과거 지인진 선수와 엄청난 명승부를 남긴 주인공으로 KO율 70%를 자랑하는 하드펀처입니다. 당시 그의 전적 47승 2패로 두 번의 패배는 모두 안토니오 바레라에게 당한 것이었는데요. 다만 직전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가 나쁜 모랄레스가 파키아오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럼 모랄레스가 멕시코 동료들의 복수를 대신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체급보다 한 체급을 올린 파키아오가 두꺼워진 근육질을 드러냅니다. 손이 밑에서 출발하는 특유의 자세, 복부에서 앞면, 다시 연타로 이어지는 지옥의 컴비네이션이 등장합니다. 사우스포의 기본은 선제 공격을 자제하고 뒷손에 맞춰 카운터를 내는 것이지만, 인앤아웃이 뛰어나고 볼륨마저 압도적인 파키는 기다리는 복싱을 선호하지 않는데요. 물론 체구가 작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 만들어졌겠지만 불길 속으로 돌진하는 모습은 승리를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기보다는 헝그리 정신과 투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뜨거운 상대를 마주하자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주먹이 멈춰버린 모랄레스. 초반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파키아오. 소형 탱크가 전진하듯 투만으로 들어갑니다. 모랄레스의 호전적인 성향을 생각하면 의아한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드펀처를 아웃복서로 만들어버리는 파키아오의 기량이 새삼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강목기로 후속타를 저지하는 테크닉과 3-4개씩 쏟아내는 펀치 연타, 바디웍을 무시하는 헤드헌팅으로 흐름을 주도하는 파키아오. 모랄레스 역시 맞불 작전에 돌입하지만 모든 주먹이 막혀버리고 잠시도 쉬지 않는 콩콩이 스텝을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오랜만에 유효타 성공하는 모랄레스. 고의인지는 모르겠으나 어깨에 걸렸는데요. 체격에서 앞서게 되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몸으로 밀고 들어가는 작전이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4라운드, 충격의 여파로 파키의 전진이 사라지자 반격이 시작됩니다. 매섭게 몰아치는 모랄레스. 워낙 빠르다 보니 쫓아가기 위해 큰 스텝이 요구되지만 공격 없는 타겟을 맞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개가 젖혀지는 파키아오. 초반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지고 버팅으로 인해 눈두덩이가 찢어지면서 더욱 상황이 악화됩니다. 돌아빠지는 경로에다 라이트를 먹일 만큼 여유를 찾아가는 모랄레스. 다시 기어를 올려보는 파키아오. 그러나 체격적인 불리함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코너에 몰리는 파키아오. 자신있던 표정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유리한 부분은 연타와 속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볼륨 펀치와 전진으로 타개해봅니다. 그러나 수십 대를 맞더라도 한 방으로 극복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은 체력을 투자해서 이득을 취하는 모랄레스. 순간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파키아오.
그만큼 모랄레스의 펀치력이 상당합니다. 가벼운 반칙으로 신경을 긁어주는 모랄레스, 볼륨은 파퀴가 압도적이지만 알맹이는 모랄레스가 가져가는데요. 보다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사각 선점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8라운드, 여전히 쌩쌩하게 움직이는 파퀴에 비해 천천히 풀어가는 모랄레스, 감각적인 스트레이트, 한 방에 밸런스가 깨질 만큼 살벌한 화력을 뿜어냅니다. 계속해서 손해가 누적되는 파퀴아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제압하는 전형적인 그림이 펼쳐지고 시그니처인 투원으로 쫓아가 보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합니다. 순간 고개가 젖혀지는 스트레이트 잽, 타이밍 감지하고 선제 공격, 쫓아 들어가며 라이트 마무리까지 다양한 패턴으로 공략하는 모랄레스, 다운 직전까지 내몰리는 파키아오, 코너를 등지고 맞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던 그림입니다. 그럼에도 투지가 살아있는 파키아오, 한 방으로 부족하다면 수십 대로 반격하고 데미지 누적으로 펀치력이 반감되지만 밀리는 와중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반면 승리를 직감하자 자신감이 묻어나는 모랄레스, 이를 연타로 응징하는 파키아오, 이쯤 되면 사기가 꺾일 법도 한데 또다시 살아나오는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두 선수,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는데요. 어느덧 12라운드에 들어서지만 보다 공격적으로 임하기 위해 사우스포로 맞춰줍니다. 그만큼 뒷손거리가 가까워지자 들이박아버리는 파키아오, 사우스포 고집하는 모랄레스, 손해가 쌓여가는 와중에도 실리보다는 낭만을 선택합니다. 이 기회를 허투루 쓰지 않는 파키아오, 관중들이 기립박수로 보낼 만큼 뜨거운 난타전이 계속되고 영화 속 장면처럼 마지막까지 치고받은 끝에 이 전설적인 명승부가 마감됩니다. 그렇게 12라운드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쏟아내고 판정을 기다리는 두 선수, 초반은 파키아오가, 중후반은 모랄레스가 가져갔고 수치상으로는 비슷했지만 임팩트는 모랄레스가 앞섰습니다. 그 결과 만장일치 판정으로 모랄레스의 손을 들어주는데요. 그가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12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점수가 여유롭다는 걸 확인했고 관객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사우스포로 치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멕시코는 물론 필리핀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고 파키아오와 라이벌 구도를 만들게 된 모랄레스. 두 선수의 2차전은 10개월 만에 성사되고 경기장 18,000석을 메울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습니다. 다만 그 사이 파키아오는 1승을 추가했지만 모랄레스는 판정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과연 최근 분위기가 시합에도 영향을 끼쳤을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경기 초반 모랄레스의 파워샷이 적중하면서 수세에 몰립니다. 1차전보다 방어에 치중하는 파키아오, 인앤아웃을 위주로 풀어갑니다. 스트레이트 어퍼, 사선에서 가드가 열린 공간을 일직선으로 만든 다음 정확하게 꽂아 넣는데요. 깊게 들어가는 대신 상체를 밀어넣음으로써 사정거리를 길게 잡습니다. 이에 묵직한 주먹으로 보답하는 모랄레스, 크게 허치는 파키아오, 연타를 치는 와중에도 공간 이동을 잊지 않습니다. 수류탄처럼 쾅 하고 터지는 스트레이트, 10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임팩트가 향상된 모습인데요. 이에 모랄레스 역시 강하게 부딪히면서 1차전 못지않은 명승부가 펼쳐집니다. 스트레이트 주고 투스텝 리드 훅, 뒷손 미는 추진력으로 나간 다음 뛰어들어가는 예술적인 움직임, 여기에 라이트 더블로 반격하는 모랄레스도 대단합니다. 서서히 리듬을 잡아가는 파키아오, 흐름이 좋아지자 과감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잽잽에서 바디샷, 돌려내며 간결한 어퍼컷까지 사선에서 날카로운 공격들이 이어지고 펀치력은 모랄레스가 우위를 지키지만 하나를 집어넣기 위해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계속되는 5라운드, 서로의 무기가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난전이 반복됩니다. 두세 개를 맞더라도 반드시 돌려주는 파키아오, 돌주먹에 움츠러드는 기색 없이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빠른 템포에 조금씩 지쳐가는 모랄레스, 자꾸만 각도 싸움에 밀리면서 카운터를 맞는데요. 기다릴 때보다는 먼저 들어갔을 때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도권을 빼앗기는 모랄레스, 사연타 치고 빠지는 파키아오, 시간이 흐를수록 빨라지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체력이 떨어진 모랄레스, 한 방으로 멈춰 세우고 싶지만 연타가 쏟아지고 쉬는 타이밍이 없다 보니 체력 소모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확인하자 더욱 자신감이 올라가는 파키아오, 모든 동작에 3-4개씩 걸어버리는 경악스러운 스피드, 심지어 각도마저 다양합니다. 머리끼리 부딪히는 와중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파키아오, 원투에서 리드 훅이 치명타로 작용하고 모랄레스 역시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으면서 두 선수 모두 무아지경에 도달합니다. 잡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가 보지만 득달같이 받아치는 모랄레스,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파키아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투지입니다. 중앙에서 치고받는 순간에도 끝없이 움직이는 파키아오, 이런 디테일한 동작들이 피해를 반감시키는데요. 반면 발이 붙어버린 모랄레스는 선제 공격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공방마다 손해가 누적되자 균형을 잃어가는 모랄레스, 집요하게 괴롭히는 파키아오. 더킹을 스트레이트로 추격하자 드디어 무릎을 꿇으며 쓰러지고 이마저도 버티는 듯 싶었으나 이번에는 판정단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심의 여지 없이 순수 기량으로 제압하면서 1차전의 패배를 확실하게 되갚아준 파키아오. 마치 체인 레슬링처럼 무한으로 연결되는 펀치러시로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털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1대1로 균형을 맞추게 되면서 겨우 10개월 만에 3차전을 치르게 된 두 선수. 그 사이 파키아오는 56승 1무 4패의 오스카 라리로스를 잡아냈고 모랄레스는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컨디션은 모랄레스의 우위가 예상됐으나 2차전을 생각하면 파키아오에게 무게가 실렸는데요. 과연 이 라이벌리의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바로 보시겠습니다. 초반부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서두르지 않는 모랄레스, 공격성을 억제한 채 앞손부터 찔러주고 거리 조절에 집중합니다. 그러자 카운터로 대응하는 파키아오, 기다리는 것을 알아채고 하나만 치고 빠지는데요. 박스에서 머무르기보다 인앤아웃을 살려줍니다. 오랜만에 큰 주먹을 꺼내보지만 묘기를 부리는 파키아오, 당하고만 있지 않는 모랄레스, 벌써부터 불꽃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간이동, 스텝으로 사각 먹고 기관총 펀치 연타, 탐색전에서 난타전으로 급변하고 아슬아슬한 펀치들이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누구 하나 우위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에 한 방에 힘을 주는 대신 연타로 풀어보는 모랄레스, 쫓아 들어가며 바디2! 파키아오 스타일을 똑같이 구현합니다. 그러자 오리지널을 보여주는 파키아오, 2에서 1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무용수처럼 우아한데요. 흐름을 바꿔보기 위해 풀파워 러쉬를 감행하지만 기막힌 타이밍에 카운터가 터지면서 첫 번째 다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충격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다운을 빼앗은 사람처럼 죽일 듯이 돌격하는 모랄레스, 자존심이 상한 듯한 파키아오, 이를 악문 표정에서 비장함이 전해집니다. 원수를 만난 듯이 살벌하게 치고받는 두 선수, 주먹에 감정이 실린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 두 선수 모두 전략적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때려서 끝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3라운드, 복부 연타에서 피벗, 사각 먹고 마무리 리드훅까지 바디샷 셋업을 절묘하게 활용하는 파키아오, 타이밍 끊어먹는 리드훅, 이 한 방으로 팽팽하던 흐름에 균열이 생깁니다. 피냄새를 맡은 파키아오, 도망가는 상대를 끝까지 추격하고 스트레이트가 장렬하자 맥없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위력과는 차이점을 느꼈는지 어안이 벙벙한 모랄레스, 다시 싸우는 것 자체가 기적인 상황에서 파키아오의 주먹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맞불을 놔버린 모랄레스, 어떻게든 덤벼보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는데요. 다시 한번 깨끗한 스트레이트가 강타하면서 이 기나긴 악연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렇게 1차전은 12라운드 판정, 2차전은 10라운드 KO, 3차전은 3라운드 KO로 장식하면서 복싱 역사상 최고의 트릴로지를 연출해낸 두 선수. 최종 승자는 파키아오의 몫이었으나 모랄레스 역시 복싱 인생을 집대성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1차전을 승리한 덕분에 파키아오가 쫓아가는 양상이 구축되면서 덩달아 기량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번 3차전의 모든 것을 산화한 모랄레스는 얼마 가지 않아 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는 다음 경기에서도 패배하며 은퇴를 선언하지만 2010년에 복귀하여 남은 열정을 태웠습니다. 한편 모랄레스와의 트릴로지로 전설의 시작을 알리게 된 파키아오는 2012년 티모시 브래들리에게 패배할 때까지 무려 15연승을 질주했으며 30대 후반까지 좋은 기량을 유지하는 등 불가사의한 모습을 지켰습니다. 네, 오늘은 매니 파키아오와 에릭 모랄레스의 트릴로지를 알아봤습니다. 최근 복싱에서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치고받는 것보다는 갈수록 수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략적이고 또 영리한 복싱이 지배하고 있는데요. 물론 승리를 위해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저 복싱 팬의 입장에서는 파키아오와 모랄레스가 보여준 그림들이 복싱의 진정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